자, 달라지는 정치 지형 이야기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산 바람이 불었는데, 부울경 바람이 불었는데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서운했고 아쉬웠고 원망스러웠는데 시사건건 시청자분의 연락을 받았어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늙어가기 때문에 이 스탠스가 유지된다. 그렇지 않다. 지금 시사건건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0대의 시청자분이셨어요. 민주당만 늘 찍었었고 이런 열혈 70대 우리 깨어있는 큰형님이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있죠. 50대, 60대, 70대가 51.6%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64세까지 있죠. 60, 61, 63, 64. 64세까지가 지금 50대와 투표 성향이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생, 70년대생들이 60대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60대가 보수가 아닙니다, 사실. 요건 바뀌고 있어요. 40대, 50대, 60대 절반. 요렇게가 민주당 지지세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다음 총선이 되면 60대가 민주당 지지자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의 50대와 60대는 인구가 많아요. 베이비 부머 세대. 제가 76년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반에 54명씩 있었어요.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40대가 가장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이죠. 40대, 50대. 40대가 지금 제일 강합니다. 50대가 제일 강해요. 근데 60대는 이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가 확 옅어지는데 60대, 64세까지 자르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인구도 워낙에 많고 이 사람들이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총선, 다음 총선, 그 다음 총선이 되면 부산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것도 맞는 분석일 수 있습니다. 머릿수도 제일 많아. 40대, 50대, 60대가 머릿수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지형은 있습니다. 이제 60대가 예전에 60대가 아니다.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21대는 이랬는데 22대는 이만큼 늘어났어요. 자, 여기는 60세가 그래도 60대 초반은 민주당 지지자가 좀 강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을술이 좋고 이 70대, 80대 정정하시거든. 지금은 70대 초반만 해도 할아버지 아니고 아저씨야. 60대는 완전 아저씨지. 60대는 할아버지가 아니야. 아저씨, 아줌마지. 60대 보면 형님, 누님이라고 해도 돼, 진짜. 그 정도로 지금 자기 관리도 그렇고 확실히 관리도 잘 돼 있고 의술도, 의료도 대한민국 의료 의사들이 또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60대가 비중이 더 많아졌죠. 점점 이제 고령화되고 있죠. 근데 이제 고령화되는 게 보수에게는 유리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 분명한 건 이 X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 70년대생들이. 저도 이제 다음 총선이나 이때 되면 이제 50대가 되는데 뭔가 달라지죠. 확실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대 간의 유불리의 지형이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지지자가 많다. 그 이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 요런 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60대 된다고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세대별로 뭔가 유불리를 가리는 거는 분명 흔들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작 바뀌었죠. 여론조사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왔지만 졌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노인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것도 있지만 아파트가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일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요. 거기는 나이대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이건 부동산 정책을 잘 쓰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 정답이거든요.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죠. 이거는 진짜 욕을 먹어도 싼데 1가구 1주택에만 모든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똘똘한 한 채가 나옵니다. 똘똘한 한 채. 지방에 사는데 서울의 아파트 냅두고 지방의 걸 팔고 전세에 살아버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일 때도 뭐라 그랬냐면 1가구 1주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실거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실거주에. 실거주 1가구 1주택한테는 혜택을 주되 똘똘한 한 채 이런 사람들한테는 종부세 중과세 때린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파트 대단지가 있어요. 동작 흑석동에 이제 막 새로 지은 아파트들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종부세를 두드려 맞는 사람과 덜 맞는 사람이 생겨.
그러면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니지, 이 아파트 두 채씩 갖고 있는 인간들은 종부세 때려 맞는 게 맞지. 내가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때리면 안 되지. 야,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한테 세금 때리는 게 맞냐? 이렇게 그 단지 내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이것만 갖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싸움이 붙어요. 전부 다 아파트 값이에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데는 더 오르게 해줄까봐, 그리고 종부세 안 때려주는 국민의힘을 찍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추한데 종부세 고지서 한번 받아보면 얘기 다르다. 종부세를 연말에 일괄적으로 보내요. 일시불로. 이거 딱 받으면 충격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스킬이 필요하잖아요. 종부세를 걷어야 돼? 그러면 사부작 섞어가지고 여기다 섞고 저기다 섞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못 느끼게 해야지. 세금 거두는 건 거의 털 뽑듯이 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한 방에 몇백만 원짜리 고지서가 텅 날라온다고. 한 번 받아보면 야, 이거 내가 아무리 국민의힘이 병신 같아도 이 돈은 못 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봉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고 집값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노인들 비중이 늘어났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비중이 늘어났다도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아파트 값 오른 곳, 마포, 용산 다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된다? 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측을 좀 해드리면, 늙어간다고 해서 다 보수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40대, 50대, 지금의 60대 초반들, 이분들이 70대가 되고 80대가 된다 한들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다는 거죠. 그러면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국민의힘 무조건 유리하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에 대한,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접근을 영리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이재명이 잘 알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도 국민의힘이 못하고 윤석열이 못하는 걸 알지만 찍는 사람들이 있어. 아파트, 알량한 그 아파트 값 때문에. 근데 이재명이 아파트에 대한 정책,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살살 잘 다루고 세금에 대한 것도 잘 다루면, 그래, 이재명 찍으면, 민주당 찍으면 되지. 쪽팔리지만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지형이 다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서울이 점점점 민주당의 험지가 되는 이유는 아파트 값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보유세와 세금 문제, 이게 굉장히 커요. 이걸 이재명은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다 먹지 못하거든요. 비싼 아파트 사는 데들 다 먹지 못해요. 그러면 갈라치기 해야 돼. 비싼 아파트에 내가 그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노려야 됩니다.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어차피 우리 안 찍어. 그러니까 실거주, 일가주, 1주택한테는 종부세 대상에서 빼줘버려. 그냥 그냥 종부세 내지 마셔. 20억짜리 아파트 살아도 아이 그냥. 근데 만약에 일가주, 1주택 실거주가 아니거나 다주택자야, 그러면 종부세 막 때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당 안 찍어. 그러면 내가 실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사람들은 나는 손해보는 게 없거든. 내가 아파트랑 세금 때문에 쪽팔리지만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선다면 판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좋은 이유는요, 진짜 똑똑하고 실무 경험이 너무 풍부하다는 겁니다. 심성이 원래 선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쌓아온 풍부한 현장 감각이 있고 지식이 너무 많아요.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도 실거주에다가 포커스를 찍어야지 왜 1가구 1주택에다가 포커스를 찍느냐. 경기도지사 때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비판했었어요. 실거주에 방점을 찍으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1가구 1주택에다가만 방점을 찍어놨으니, 그러니까 그 충청도의 걔 누굽니까? 노영민? 그 양반 서울에 집 놔두고 거기 자기 고향에 있는 집 팔았잖아요. 청와대에 일했던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정치 지형은 이렇게 천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점점 험지가 되고 있는 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점점 국힘을 찍어가고 있는 거죠. 쪽팔리지만 내 이익하고 너무 상충되니까 그걸 바꿔주면 다시 서울을 민주당의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연동형을 선택한 건 이재명의 결단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비례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둘이 합쳐서 51%를 먹었죠. 조국의 등장을
예측할 수는 없었잖아요. 조국이 정당을 만들 거다 예측할 수는 없었을 텐데 둘이 합쳐서 51%를 먹었다.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그 당시 저도 병리평을 주장했거든요. 김어준도 병리평 노래를 불렀어요. 이탄이 우리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안 된다. 병리평 가야 된다. 그랬는데 연동형으로 해서 저번 총선보다 이익을 봤어. 참나. 기가 막힐 노릇이야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야. 그때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병리평을 주장했거든요. 김어준도 병리평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재명 혼자서 결단 내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 혼자 결단 내린 겁니다. 참 대단해. 참 생각해보면. 자 보세요. 저번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이 17개를 먹었죠. 열린민주당이 3개를 먹었어요. 정의당이 6개인가 먹었나요? 5개 먹었나요? 정의당은 사실 도움이 안 됐으니까 우리 편이 비례해서 먹은 게 20개였어. 근데 이번에 26개가 됐어. 더불어민주연합이랑 조국혁신당 합치니까 26개네. 저번보다 6개를 더 먹은 거예요. 참 대단해. 저는 지금도 다음에 병리평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데 왜냐면 연동형은 심플하지가 않아. 이제 다음 총선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 게 조국혁신당이 이제 지역구 후보를 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합당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잘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골치 아파지거든 연동형 하면. 그러니까 다음에는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연동형 복잡해. 선거제도가 심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연동형 결정은 전격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승하는 데 도움이 됐어. 대단한 양반이야 진짜. 천재명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승부사 기질이 있죠.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부 다 병리평, 언론들도 다 병리평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고회의 최고위원들도 다 병리평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혼자서 연동형? 나 같은 수준의 인간은 이재명의 그 판단을 내린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결과는 대박이 나버렸죠. 결과는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괜히 천재명 하는 게 아니다. 나 같은 범인은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 김어준도 병리평을 노래 불렀다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이라고 딱 얘기한 순간 김어준이 병리평에 대한 입을 싹 닫았어. 이재명 참 대단하다. 결과적이죠. 결과론적이지만 대단한 건 대단한 거야. 연동형을 가져간 덕분에 우리가 더 크게 이겼다. 지역구에서는 몇 개 좀 손해봤는데 비례해서 재미를 짭짤하게 봤어. 참 대단하구나. 진짜. 그런 거 보면 그때 연동형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저도 병리평이 맞습니다.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하급 얘기는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 뭐 병리평이야 연동형이 답이었구만. 저도 뭐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얘기한 이후로부터는 병리평 얘기는 아예 하지 않았긴 했지만 알아서 잘 하시겠지 뭐 이런 거 하지 됐지만 아무튼 대단한 결단이었죠. 지나고 나니 어이구 이거 참 병리평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동형으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예, 대단한 천재명 인정할 수밖에 없네. 자, 인구의 지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50대들이 60대 중반까지와 50대의 투표의 성향이 비슷한데 다음 총선이 되면 60대 전체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70세 이상이 많지만 50대, 60대 인구가 굉장히 많다. 머릿수가 많다. 그리고 여기 이제 80대 이상 분들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주님 곁으로 많이 가실 거고 40대까지도 인구가 많아요. 30대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 5, 60대 건강해야 된다. 이제 지금 60대 분 계시죠? 물론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70세 이상 분들, 어르신분들,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80세, 90세, 100세까지도 투표하러 나오셔야 된다. 2번 찍는 분들과 1번 찍는 분들의 건강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1번 찍는 분들은요. 운동하시고 술도 좀 줄이시고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혼자 게 아니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아주 귀한 핵심 자산입니다. 그거 진짜 중요해요. 지금 부울경하고 대구하고 2번 계속 찍어서 그 지역 어떻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는, 그래서 부산을 뭐라고 불러요? 노인과 바다의 도시 이렇게 부르잖아요. 2번만 계속 찍으면 그냥 그 지역이 망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7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개인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건강이에요. 대한민국의 공통 자산인 겁니다. 건강하셔야지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의 60대 되신 우리 형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제 50대 60대들 있죠. 중년들 건강 잘 챙기세요. 1번 찍는 이 형님 누님들의 건강은요, 여러분 개인만의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90세 100세 애도 투표하러 나오셔야지. 건강하시면 돼요. 저희 큰아버지가 올해 100세 100세 시대 맞습니다. 예, 저희 큰아버지 올해 100세거든요. 일찍 하는 분들은,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은 건강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찍 분들은 술 좀 많이 권해드리고,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술 좀 줄이시고 정리를 하죠. 시간이 지나서 노령화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불리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시청자분 중에 70대이신 시청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셔서 또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아파트 때문에 창피하지만 이찍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지금은 분하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더 지나면요, 저쪽이 뭘 한들 아무것도 안 돼. 부울경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진짜 TK 자민련으로 바꿀 수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다. 대구는 변할 수 있을까요? 거긴 좀 어렵다.